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지시하는 합의금, 그 돈,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주고 싶은 최소한의 비용일까요? 오늘 보험사 직원은 절대 말해주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합의금의 진짜 계산 공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가 여러분의 합의금을 수천만 원 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A씨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덮친 차 때문에 인생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에 병실로 찾아온 보험사 직원은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합의서를 하나 내밀었는데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A씨가 던진 이 질문.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낼 바로 그 핵심입니다. 사실 A씨가 느꼈던 이 막막함, 매년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똑같이 겪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두꺼운 법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과거 실제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들 속에 그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판결들을 열쇠 삼아서 굳게 닫힌 합의금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 판결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날 모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의 설계도, 청사진 같은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법원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공정한 보상의 기준이죠. 자, 이 암호 같은 걸 한번 같이 해독해 볼까요? 70년대의 법원은 공평이라는 아주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사고로 잃어버린 미래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정말 중요한 계산법을 만들어냈고요. 마지막 90년대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을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이 판결들을 쫙 분석해보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모든 정당한 합의금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보험사가 뭉뚱그려서 총액 얼마 이렇게 제시하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금액을 해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적극적 손해입니다. 이건 가장 명확해요. 말 그대로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치료비, 약값, 간병비처럼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모든 비용이죠. 이건 보통 보험사도 잘 인정해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종종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지는 지점, 바로 소극적 손해입니다. 일실수익이라고도 하죠. 이건 단순히 못 받은 월급이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었다면 당신이 살아냈을 미래, 당신이 이뤄냈을 커리어 전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험사가 가장 줄이고 싶어하는 항목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부서진 몸과 마음에 대한 보상이죠. 잠 못 이루는 밤, 부쑥 찾아오는 트라우마, 망가진 일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고통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대가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에 대한 법적인 인정인 셈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합의금은 이 세 개의 기둥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과 같아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보고 그냥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제대로 빠짐없이 계산되었는지부터 따져 물어야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잘못이 조금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고요. 보험사가 가장 교묘하게 파고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법은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부릅니다.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당신의 책임만큼 보상액에서 공제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요, 이 과실 비율이 신의 계시처럼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협상의 대상이에요. 보험사는 당연히 당신의 과실을 최대한 높게 잡으려 할 것이고, 당신은 그 근거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실전에서 쓸 무기를 챙길 시간입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당신을 지켜줄 7가지 행동 강령을 지금부터 딱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안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절대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 반드시 3대 손해 항목이 모두 있는지, 과실 비율은 타당한지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득 자료와 의사의 후유장애 진단서는 합의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 정말 목숨처럼 챙겨야 합니다. 특히 5번 항목, 여기에 집중해 보시죠. 노동 능력 상실률. 이 전문 용어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의사가 이 진단서에 적는 숫자가 단 1%만 달라져도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최종 합의금은 수백, 수천만 원이 오고 갑니다. 이 1%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갑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것처럼 그 고통과 손해의 뒷수습까지 불공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논리가 아닌 법원의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과 건강, 그리고 망가진 미래에는 분명 합당한 값이 매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 합의서가 놓인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어떤 항목부터 따져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